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에서는 순자산 10억이어도 서민이긴 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가구당 순자산은 평균이 4억 2천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4억 2천만 원. 근데 이건 평균이고요. 항상 여러분 통계를 볼 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계는 함정이 있어, 함정. 어떤 함정이 있냐? 특히 이런 재산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 재벌 회장님들, 재벌 총수, 스포츠 스타, 연예인, 땅 부자, 건물 부자, 다주택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면서 평균치를 올려버리거든요. 이 올라간 게 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빼고 중위 라인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 순자산 중위 라인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5천만 원, 2억 5천 6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도 알맹이 자산 얼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자산은 뭐냐 하면 부동산 플러스 금융자산, 뭐 예적금, 그리고 펀드, 거기에서 마이너스 부채를 다 빼고 남은 거, 빼고 남은 알맹이 자산, 순수 알맹이 자산, 그 자산이 한 2억 한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있다는 거. 근데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상하다, 붕어 형.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저도 이상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순자산을 차지하는 자산의 75% 이상은 주택입니다. 집값이, 집. 금융자산 얼마 안 되고요. 저희 금융자산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부동산이에요. 현금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생각보다. 현금을 억 단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서울에도 별로 없어. 대부분 다 집이에요, 집. 근데 집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값은. 집값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채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실제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강남에 이런 사람들만 한정해서 하면 많겠지. 근데 서울 전체가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이 일부잖아요. 극히 일부인데 서울도 서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서울에서는 순자산 10억이어도 서민이긴 하다. 근데 이 댓글 다신 분은 내가 봤을 때는 순자산 10억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올려치기 많이 하는 것 같아, 올려치기. 순자산이 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단순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알맹이 재산. 부채가 없는 알맹이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서울이 다 잘 사는 걸 알고 있지. 왜냐면 집값 비싸니까. 10억 넘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순자산으로 하면 대구, 부산하고도 그렇게 차이 안 날 겁니다. 부채 빼고 순자산으로 하면 생각보다 차이 안 나요. 그렇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대구나 부산 같은 지방 도시도 뭐 집값 비싸지 않지만 연끌 비중이 서울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출도 그렇게 크게 안 잡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 사람들은 집값이 그래 안 비싸니까 그 부채 비중이 더 적다고 봐야겠죠. 훨씬 더 적다고 봐야겠지.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이제 수도권에 연끌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꼭 생각이 됩니다. 순자산 10억이어도 서민이긴 하다. 참 웃기다. 아니, 얘기했잖아요. 순자산 평균이 2억 5천만 원, 평균이 4억 2천만 원이고, 그리고 중간 라인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럼 10억이면 누가 보더라도 상위권 아니야? 서울에서? 중간이 2억 5천만 원이면 10억까지 가면, 순자산 10억이면 제가 봤을 때 10% 언저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서민이라고요? 이게 서민이라고? 지금 우리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서울에서 순자산 10억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사람 있나요? 딱 2명 있네요. 길 가는 고객님하고, 우리 잠깐 이제 전천으로 왔던, 우리 키니지 간얄. 2명 정도 있긴. 2명 말고는 솔직히 없잖아. 순자산 씨. 근데 그 2분은 확실하죠. 한 명 강남, 한 명은 여의도. 출신지로 봤을 경우에 상위권이잖아.
그 2명 말고는 없잖아요.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몇 분 계시잖아. 제 방송이 많이 있죠. 근데 난 순자산 10억이다. 이것저것 다 빼고 알맹이 10억이다.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이게 어떻게 서민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서울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평균 전체로 봤을 경우에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추적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서울에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 많지만 그만큼 없는 사람도 훨씬 더 많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위만 쳐다보면서 자학하는 사람들 천진이 맨날 불행하지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며 나라를 탓하고 못 살겠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로 득식을 한 이 땅이 참 답답합니다. 평막에 밥 먹고 살만 하면 큰 고민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허건 날 주변과 비교하고 달성 불가능한 희망사항을 늘어놓으면서 부정적인 것들만 퍼뜨리는 사람들 천진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정신 좀 차리고 건강하게 현실에 만족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위만 바라볼 수 있어요. 위. 그러니까 나보다 위를 보는 거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나보다 한 단계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수십 단계 위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를 보더라도 우리가 당장 올라갈 수 있는 한 칸, 두 칸 위를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의 위는요, 한 칸, 두 칸이 아니라요, 한 50칸, 60칸 정도 되는 거야. 한 번에 점프해서 갈 수 없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 제멀 아시죠, 제멀? 제멀이 잘하는 애들은 막 3m, 막 2m 80, 막 3m 가잖아. 근데 제멀을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적이잖아. 근데 제멀로 한 50m를 점프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보는 거 있는 거예요. 제멀을 갈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갈 수 없는. 물론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건 맞아요. 행복한 것보다 행복하지 못한 순간이 더 많아.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불행을 자처한다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좀 헛것을 쫓는 건 사실이야. 불행을 자처한다고 보는 건 좀 너무 억측이고요. 너무 헛된 걸 쫓는 건 맞아. 너무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보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다수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 해. 절대 다수는 성공할 수 없어.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성공이나 부자의 어떤 그런 화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무리를 해. 왜냐? 정상적으로 월급 벌어서는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는 안 되니까 무리를 합니다. 투자 같은 걸로. 빚내가지고. 레버리지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대로 해서 레버리지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하니까, 부자 못 되니까. 부자 못 되니까 무리를 하죠. 무리하다가 잘되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무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빠지죠. 자빠지면서 인생이 더 추락하죠. 복구가 안 되죠. 평범하게 밥 먹고 살면 큰 고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평범하게 밥 먹고 살면 어려운 건 사실이야.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하게란 기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너무 높아졌어요. 사람이 말하는 평범함도 굉장히 뭔가 억측이 많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함은 거의 한 상위 한 10% 정도의 평범함이에요. 뭐 서울에 뭐 내 집 가지고 아파트 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산다. 그건 평범함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구평파에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게 아니에요. 구평파에서 집값이 얼만데. 이건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다 한 거야. 미디어의 가스라이팅에. 애초에 우리가 구평파에서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뭐 결혼 못한 사람도 많은데. 결혼 못하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 방 3칸짜리 아파트가 뭐가 필요해. 부담되긴 하지.
허구나 주변과 비교하고 달성 불가능한 희망사항을 늘어놓으면서 부정적인 것들만 퍼뜨리는 사람들. 이게 참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내 자신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자꾸 남과 비교해. 남과 비교하면서 뭔가 발전시키면 좋을 텐데,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텐데, 헛된 걸 쫓으니까 문제. 헛된 걸 비교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거 비교하고, 명품 같은 거 비교하잖아. 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살았다는 거 비교하면 오히려 좋아. 내가 자극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자극이 아니라 자꾸 뭔가 허영심 같은 걸 이제 자극을 받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꾸 이제 따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연글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연글 같은 것도 비교하다 보니까 원래 안 하면 되는데, 잘 모르면 안 하면 되는데, 주변에 뭔가 집값 올라갔다는 것도 배 아파가지고 뛰어든 사람들 많잖아요. 잘 제대로 된 거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다 비교하다 보니까. 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명품백 같은 거 비교 안 하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사는 거야. 쟤도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지냐. 쟤도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쪽 비교하면 좋아.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돈을 쓰는 쪽으로 비교하니까 이게 인생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허영심 쪽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돈을 쓰는 쪽으로. 쟤도 하는 걸 나는 왜 못하냐. 뭐 부정적인 것 때문에 퍼뜨리는 사람들 천지라기보다는 허용된 걸, 그러니까 뭔가 그 기본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허상 같은 거 쫓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헛된 걸 쫓는 사람들. 정상적인 삶의 번뇌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좀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하면서 살 생각 안 하고 그냥 탱가탱가 놀면서 그냥 쉽게 살려고 하고 고생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늘어나는 것 같아. 정신 좀 차리고 건강하게 현실에 만족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제 방송만이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일단 지금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을 좀 걸으셔야 돼요. 많이 걸으셔야 돼. 지금 사람들이 의뢰 따르는 것들을 다 따르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미디어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들 좀 멀리 하셔야 돼. 여자분들도 그런 육아, 어떤 연애 프로그램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일하지 않는 것들을 부정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 헛된 것들이 욕망을 쫓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실에 나온 것들을 믿고 현실에 투영을 해야 되지. 자꾸 대도 안 한 것들 보면서 희망으로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 능력에 맞는 행복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